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종목을 보면서 같이 여러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고른 종목은 한국정보공학이라는 종목인데, 저 사실 이 종목 안지 얼마 안 됐고요. 이날 보다 보니까는 오후에 상한가 갈 것 같은 그런 흐름이 보이길래 상한가를 한번 치기도 했었고, 초반에. 네. 그러고서 쫙 빠졌다가 여기서 막 20몇 프로에서 막 놀고 있길래 한번 봤더니 이게 시총이 한 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네, 되게 가벼운 종목이고 보니까는 약간 품절주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한번 여러가지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해서 이 종목을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퀴즈 드렸었던 거 있었죠. 흐름 파악할 때 그거 답변하고 이 종목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보게 되면은 제가 패턴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네. 캔들 조합 패턴은 그래도 실효성이 있을 때가 많아요. 무조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네. 안 좋은 측면에서 안 좋은 측면에서. 안 좋은 측면에서 적용이 잘 됩니다. 네네. 좋을 때 말고. 네. 즉 다르게 말하면은 전에도 그런데 이 캔들 조합에서 좀 강하게 나와주고 거래량 동반된 상승이 나와주고 이어가지 못하는 특징의 종목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거는 기가 막히게 적용이 잘 됩니다. 음흠. 좋은 거 말고요. 안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안 좋은 걸 피해갈 때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는 촬영된 녹화본에서는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는데 조금 더 길게 크게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한 번씩 솟아주죠. 한 번씩 솟아주는데 어때요? 한결같이 거래량이 쫙 마르죠. 네, 이럴 때도 이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거지 평상시에 비하면 한 번씩 솟는 거거든요. 네네. 이어붙어 주는 경우가 진짜 없죠. 이런 특징을 파악해 주시면 도움은 돼요. 이런 종목들은. 그때도 아마 이랬었나봐요. 비슷했어요. 이렇게 한번 솟아주고 내려주고 솟아주고 내려주고. 네네. 그냥 흐름이 그냥 예전에 그런 흐름을 보였었다. 그냥 일본만 보면은 쉽게 그 정도는 미리 좀 눈치채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퀴즈 같이 내주신 거겠죠? 맞습니다. 네. 방향 설정할 때 좀 참고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다시 돌아갈까요? 네. 그리고 이 종목은 심지어 이날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를 마감을 하긴 했는데 다 대부분 상한가 못 가고 쫙 찌르고 빠지고 찌르고 빠지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기도 되게 상따하기도 되게 부담스러웠죠, 사실. 네, 맞습니다. 이거 참고한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분봉에서 요 흐름 갈 때 요 정도 되게 되면은 상한가 갈 수 있어. 상따하는 거 타이밍 아니야? 좋잖아. 가격 이렇게 2시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거기까지는 해석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러고 나서 이 종목이 얼마나 이어갈 수 있는 데에서 맞다 틀리다 보다는 확률적으로는 되게 좋은 흐름이 연이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적거든요. 확률적으로는. 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반대의 경우의 수에서 확률 배당이 너무 높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만약에 반대의 경우가 나오면? 네,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종목이 거의 품절주랑 유사할 정도로 유통주식 수가 작고, 네. 적은 거래량으로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지금 200만 주에 이 정도 갔으면은 네. 거의 압도적인 거래량과 함께, 그럼 평상시 유통거래량이 되게 작단 말이에요. 그리고 3,000원짜리 200만 주 가지고 이 정도 흐름이면은 진짜 유통주식 수 적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한가도 잘 못 가는 종목이에요. 근데 두 가지 그 허들을 넘었을 때 배당이 엄청 큽니다. 상한가를 오늘 갔다. 근데 그동안하고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내일 흐름도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품절주, 상한가, 연상,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확률은 되게 적습니다. 아까 제가 단순 확률을 말씀드렸을 때는 오늘 상한가 간다고 하더라도 내일 좋은 흐름을 보일 확률이 되게 적어요. 하지만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나온다라고 전제하게 되면 이건 배당이 엄청 좋아요. 배당이 좋다는 게 그냥 소위 대박이다, 막 그냥 이런 얘기시죠? 네, 수익 낼 수 있는 아웃풋이 엄청 큽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트라이성으로 베팅을 한다면은 저는 해볼 수 있다라고는 생각해요. 제가 근데 실전 매매에서 할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선호하는 성향이나 스타일의 매매는 아니기 때문에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 이유는 안 됐을 때 감내해야 될 시간적 손실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보다 이거는 관리도 아니고 그냥 사실상 홀짝이에요. 너무 도박적 성향이 강해서. 그래서 잘 안 합니다. 네. 근데 요 정도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수익을 열심히 잽으로 만들어서 수익 만든 덩어리 가지고 그거 묶고서 아예 좀 크게 리스크 키워서 베팅하는, 그럴 때는 이런 아웃풋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해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 비중하고는 전혀 다른 비중이겠죠. 네. 뭐 예를 들면 500만 원 가지고 한다라든가 1000만 원 정도만 한다라든가.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리에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관리하기 힘들어요. 거래가 너무 없어서. 네. 뭐 사실상 이거는 그냥 딱 베팅하고서 그 다음 심판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우량주도 아닌데 지금 흐름 자체가, 일본 흐름 자체가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등성을 그리듯이 이렇게 흘러간 것만 봐도, 네. 뭐 그리고 저 거래량 찍혀있는 게 지금 250만 주가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저거 뭐 수급주에 비하면은 진짜 말라있는 날도 안 되는 정도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보면은 어렵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잘 할 수 있는 매매랑은 결이 좀 다른 매매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제가 수급주에서 말했었던 상한가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날 수급 붙는 거 확인하면서 뭐 어떻게 매매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게 이제 적용이 안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에 저희가 영상에서 숱하게 얘기했던 그런 수급주에 관련된 얘기들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된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흐름이 좋으면요, 살 기회를 안 줄 거예요. 점상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동시호가 VI 그 다음에 상한가 뭐 이런 현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걸 뭐 지켜보면서 잡는다 아니면 어디 지나갈 때 잡는다 뭐 이런 게 좀 애매하죠. 근데 그런 흐름이 아니면은 하락일 거예요. 그동안하고 비슷하게 하락일 확률이 훨씬 높죠. 뜬금포 상승 나왔다 질질질질 빠지는 거니까. 근데 이게 어려운 거는 이 한 번 솟구쳐 올린 거를 빠지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 안에서 없는 거래량에서 파동 관리를 한다 이런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베팅 해놓고서 그 아까 말했었던 배당률이 높은, 배당이라고 하니까 그 주식에서 흔히 생각하는 그 배당으로 착각하실 것 같아서 단어를 정정하겠습니다. 기대 수익이 높은 것에 대한 베팅이에요. 도박에서 배당률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맞아요. 맞아요. 한국 대 브라질 경기 할 때 그렇죠. 한국 배당률이 엄청 높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러면은 말씀하신 거에 다 이제 힌트가 숨어 있는데, 이런 네. 호가창을 본다던가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없나요? 뭐 이런 체결량을 본다던가. 의미 없죠. 이거는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수급주에서 제가 수급과 파동 원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최초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 풍성한 거래량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종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목 선정할 때도 그런 이야기는 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래되는 거래량 자체가 빈약하면 빈약할수록 수급이나 파동 원리는 적용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오차나 변수가 많습니다. 지금도 뭐 그냥 별 거래되는 것도 없이 그냥 쭉쭉쭉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보면은. 네. 네, 저희 체결량 보시면은 막 단주 막 10주 20주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도 빠집니다. 네. 거의 주식으로만 보게 되면 예전 삼성전자 그렇죠. 액면 분할하기 전에 200만원 막 150만원 그 시절에 호가창 보는 것 같네요. 네, 근데 3,000원짜리인데. 네. 그러니까요. 네. 이거 그러면은 이제 좀 관점을 좀 바꿔서 네. 이런 걸로 빌드업을 좀 해봤었으면 어떨까요? 뭐 지금부터 한다던가 아니면 이전부터 해왔다던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어쨌든 얘기하는 중에 상한가는 갔어요. 네. 해볼 수는 있겠다 싶을 수는 있는데 그 빌드업 규모가 얼마만큼 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 조금만 많이 모으면 못 팝니다. 그 예전에 이제 저희가 품절주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유통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주식을 하는 거를 네. 좀 개념적인 설명을 차트를 보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네요. 뭐 만약에 다 빌드업 해가지고 토탈 목표 금액이 한 1,000만원 정도 예상된다, 뭐 요 정도면은 해볼 수 있겠죠. 네네네. 근데 만약에 토탈 뭐 해봤을 때 사이즈 자체가 막 1억 2억 요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 하면 고생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 네. 보시는 분들이 되게 자금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좀 나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한 뭐 끽해봐야 몇 천만 원 정도 선에서 주식을 한다. 근데 몇백만 원 선이면은 몇 백만 원 뭐 이러면 네. 좀 해볼만 하다는 얘기네요. 수익만 놓고 보게 되면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이야기가 조심스러운 게 그냥 뭐 상관없이 300만 원 모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 그게 목표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걸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매매를 하는 게 30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경험을 쌓고 실력을 올리고 그 안에서 경험치 1이라도 레벨업을 시키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점점 자신의 실력도 빌드업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은 의미가 없죠. 100만 원으로는 할 수 있지만 1000만 원만 돼도 어려운 종목이 되니까 제가 항상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다 소화할 수 있는 매매를 금액이 작을 때 연습하면서 경험하면서 쌓아 올려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금액 적을 때 이런 거 가지고 수익 잘 냈어요. 그러다 보면 금액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때 근데 이제 더 이상 이런 걸 못 해요. 그렇게 되면 그분은 이제 다시 처음부터 경험치를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수익 외적인 부분에서 약간 시간 낭비성 매매가 될 수 있을까봐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좀 이어서 하면 이게 이제 뭐 그렇게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은 이미 하셨는데 네. 이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상한가잖아요. 상한가 몇 번 갔다가 풀린 거예요 이날만. 네. 뭐 이런 거는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까요? 아니요, 이 지금 오늘 상황만 놓고 봤었을 때는 이거 상따하기에 좋아 나빠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게 상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계속 들어요. 해볼 수는 있는데 근데 여기서 상을 치고 난 이후에 뭘 할 건데가 좀 애매해요. 그게 참 애매해요. 근데 이거 진짜 노리고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요 정도는 되겠죠. 차라리 상따 전에 스캘핑, 단타, 단기 단타. 근데 그거 자체도 금액을 크게는 못하니까 그 정도 선에서 되게 좀 어려운 종목이네요. 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저는 좀 네. 약간 되게 당황할 것 같은데요. 이거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저는 제가 이런 걸 보면은 저는 가끔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딱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분석이 안 되는 종목을 분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거든요. 네. 그냥 저는 이거 보면은 이걸 어떻게 분석해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 이렇게 8시 46분입니다. 8시 46분에 쭉쭉 넘기면 9시까지 가볼게요. 갭도 없어요. 보면은 네, 뭐 상한가를 따라서 들어갔다 해도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한번 쭉쭉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시작을 했고 시가 네. 보게 되면은 뭐 조금 갭 떴네요. 갭 떴네요 마지막에. 네. 네. 떴다가 쫙 밀리고. 갭 떠도 근데 많이 뜬 건 아니고 상따하신 분들이 만약에 시가에 팔았으면은 그게 베스트이긴 하겠지만 만약에 갭이 뜨면은 시가에 팔까요?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품절주 상한가 다음날 갭이 뜨는데 이거 한 상한가 한 3번 정도 노리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냥 순간 이거 보면서 상상을 해봤거든요. 네. 제가 만약에 상따를 해서 성공했다 금액을 뭐 적게 해가지고 그래서 갭 떴다 이때 팔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금액을 작게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뭐 네. 조금 물리면 어때 이런 생각도 들 거고 마음이 네. 좀 느슨해지는 것도 있고 금액이 작은 거에 대한 보상 심리로 수익률이 높은 거를 좀 기대하게 되니까 네, 굳이 안 팔겠죠. 제가 만약에 판다면은 지금쯤일 것 같아요. 세 번째 봉에서. 네, 여기 어딘가에선 팔 것 같아요. 이게 이거는 뭐 그냥 쭉쭉 넘겨보면 되고요. 뭐 넘겨볼 거 없이 그냥 현재 흐름으로 그냥 볼까요? 말랐네요. 다시. 그냥 이런 흐름으로 갔죠. 네, 이러고 나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질 거예요. 이거 그리고 요쪽 파트가 화면에서 지워지면 바코드 나오지 않을까요? 예전 그 바로 하루 전날만 봐도 네, 이거 한번 그 전의 흐름들로 보게 되면은 이런 흐름 나온다는 거예요. 네네. 네, 이런 흐름 나올 때 여기서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 보면은 거래량이요 654주예요. 이게 지금 이건 몇 주야 이거는?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 천주라고 놓고 봤었을 때 천주가 분봉상에서 3분봉상에서 거래량 많이 터질 때 천주거든요.
이거 3,000원짜리 1,000 주면 300만 원입니다. 네. 네, 이거 가지고 쉽지 않죠. 관리해서 뭐 여기서 사서 여기서 리밸런싱을 해야 되나? 이거 이격 자체가 1%대인데 끝에서 사서 끝에서 파는 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종목이 관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거의 관리 불가능한 종목에 가깝다. 그러다 보면은 관리가 불가능한 종목은 결국에는 흐름을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심판이란 말이 좀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좋든 싫든 중장기적으로, 중장기 스윙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크게 며칠, 최소한 한 달, 두 달, 세 달 흐름을 하나로 모아서 그때 1년의 흐름 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막 그럴 때 잠깐 놓치면은, 뭐 이럴 때 잠깐 놓치면은 또 답도 없어요. 네. 정말 뼈 아프죠, 정말 그럴 때는. 그리고 이거 보게 되면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 아니야로 볼 수 있는데, 노말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와, 이건 일봉도 거의 바코드처럼 찍혀 있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어렵죠, 이런 게. 네. 시총 200억에 대주주 지분율이 거의 한 45%인가 막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유통거래 주식 수가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뭐 조심스럽게 말하면 중장기 가치 투자 뭐 이런 거 잘 걸려가지고 만나게 되면은 좀 높은 배당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하지 마세요. 이거 일단은 오늘은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케이스 스터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찾다 보면은 여러분들께 다양한 케이스들을 경험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고르는 거지, 이거는 이런 매력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감수하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추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일단은 뭐 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는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이 종목 근데 너무 웃겨요. 네. 재밌네요.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평소에 이제 모아가지고 나는 이 품절주로 등극할 때 한번 대박을 내야지, 막 이런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 여기서 또 막 재밌게 막 올라갔었으면 보는 재미는 있었을 텐데 또 그건 아니었고,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마무리 하는데요.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카페,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 영상 설명란에 링크도 해놨으니까 그 카페도 들어와서 가입을 해두시면 거기에 저희 영상을 보시고 비슷한 이제 투자 관점을 가지고, 주식 매매 관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면서 힘을 주고 받으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카페에 저희가 이제 공지해둔 투자 클럽이 있죠. 저희 영상에서 종종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클럽에 오시면은 어니스트님의 매매를 함께 따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면서, 마치 제가 지금 어니스트님께 이런 거 물어보는 것처럼 실제 매매를 같이 하면서 어니스트님의 멘티가 되어서, 네, 멘토 멘티 관계를 맺고 어니스트님께 궁금한 것들을 물어가면서 투자를 이제 배우고 주식을 익혀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좋은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해 두시고요, 알람 설정 해 두시고, 네,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